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토큰 증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요, 약간 작은 징표 같은 건데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허가 또는 권리, 소유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탈 때도 뭐 토큰 같은 걸 낸다던가, 지하철, 아니면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암행어사 출두할 때 마패, 이런 것도 사실 토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혁신적인 금융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발전하게 되면서 그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요, 여기 토큰 증권이라는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것을 이제 발행하게 되었고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 자, 그래서 하나의 증권으로 우리가 간주되는데,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화한 어떤 금융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요, 약간 2017년, 18년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아예 그냥 제도권 내로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도 선진적인 금융 기법이 발전된 그런 나라에서는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초기 단계로서 이제 서서히 더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개념을 살짝 보시면요,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약간 오픈되어 있는 공개의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소유권이고 주인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여기다가 장부를 같이 기록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누구 건지는 개인의 키라든가 소위 말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알고 있는 사람만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블록체인 기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아무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그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요, 기존의 실물 증권이나 전자 증권 같은 것들을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만들게 된 것인데, 그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요 디지털화하게 되었다. 블록체인 상에서 분할을 또 쉽게 쪼개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산을 유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 저작권 같은 이런 것들을요, 고액, 유동성이 떨어지는,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 화폐,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걸 소액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요, 내가 뭔가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가장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는요, 증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증권회사의 브로커라든가 미들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매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중개자가 없이도 P2P 방식으로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암호화폐와는 또 달라요. 암호화폐는 약간 뭔가 음성적이고 비밀스럽고 뭐 이제 범죄에 연루되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서 규제 안에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보면 투자의 민주화, 소액으로도 고가 자산에 대해서 이걸 쪼개가지고 내가 그만큼 갖고 있는 거야. 피카소의 그림이다 그러면 내가, 야, 저 피카소 그림의 100분의 1은 내가 지분을 갖고 있어. 주식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을 통해 가지고요, 유동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되고요, 유동성의 증대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금융 기법뿐만 아니라 기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준비가 잘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액의 자산들, 보통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들을요 쪼개 가지고
같이 소유권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수백억 원짜리 강남 빌딩을 1만 개로 쪼개가지고 100만 원짜리 토큰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옛날에는 수백억짜리 빌딩을 하나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공동으로 분할해서 소유권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특히 영화 제작비를 모으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거액의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좋은 영화 감독도 좋은 어떤 대본인과 각본이 있더라도 좋은 배우가 있더라도 뭔가 영화를 찍기 어려웠었는데 제작비 모으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요. 부동산 임대 수익도 상업용 건물의 임대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자동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토큰 증권이라는 거 요즘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용어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